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장성이 큰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장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 지금 바로 주목해 주시죠. ETF 하나만 잘 골라도 성장성이 큰 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또 분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훈 부장과 함께 돈 벌 수 있는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ETF 한 주간 수익률이 좀 어땠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부터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고요. 그래서 박스권 탈피를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했으나 이제 어젯밤에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악재가 좀 커지면서 시장은 소폭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지난 3월 말 이후 거의 두 달 내 최대폭으로 주간 단위 상승세를 좀 보여서 최근에 빅테크 위주의 기술주가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호황제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호재나 악재로 매일매일 좀 이렇게 바뀌면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이 지금 현재 교차하게 빠진 상태로 좀 보이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은 꾸준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증시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좀 될 것 같고요. 엑스데이트라고 불리는 이제 6월 1일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촉박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어떤 디폴트가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낙관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ETF 측면 성과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면 일단 글로벌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시가 훈풍을 불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AI 기대감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달러화 가치가 최근에 소폭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신흥국 주식 ETF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금 관련된 ETF들도 약세로 한 주를 좀 마감한 흐름이었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이자율 위험을 해지한 ETF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만기가 긴 채권 혹은 크레딧 리스크가 조금 있는 채권 위주로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음에도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이 같은 국채금리 단기적인 상승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ETF 한 주간의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 그 흐름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자금 동향에 대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별로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억 달러를 상회하는 순유출이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주간 단위로 22억 달러의 순유출 규모는 어떤 시장에선 크지 않은 규모로는 판단이 되는데 어느 자산군에서 돈이 들어왔고 나갔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쪽에서 2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순유출이 있어서 최근에 증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우려가 이 같은 순유출로 연결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채권군에서는 한 8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금리가 상승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 하락했는데 이 같은 채권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유입이 됐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순유입과 순유출 상위 5개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상위 5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 51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지연이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국채 대비 금리가 높지만 안정성도 동시에 뛰어난 좀 등급이 좋은 투자 등급 회사채로 좀 시장이 선호하는 현상이 좀 감지가 되었고요. 또 특이한 점은 미국의 소형주 2,000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12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 소형주에서는 또 순유입이 있으면서 시총 규모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현상도 좀 감지가 되었고요. 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단기 채권 ETF로도 소폭이나마 순유입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순유출 상위 볼게요.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있었으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좀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채 인버스 ETF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 32억 달러 규모 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뭐 가치주나 나스닥 같은 성장주나 아니면 S&P 500 같은 대형주 지수 추종하는 ETF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좀 관찰이 되면서 최근에 증시 상승, 차익 실현 이런 심리가 좀 강해진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금 유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 상승 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얻은 수익을 실현하고 당분간 현금을 확보해서 관망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자산군별로 봤을 때 주식 대비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즉 금리가 현재 고점이고 향후에 하락할 것이란 어떤 기대감은 당분간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ETF로의 자금 순유입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ETF 수익률과 자금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 상장 ETF의 한 주간의 성과 동향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국내 상장 ETF 중에 강세 보인 ETF 살펴보면 국내외 반도체 관련 ETF들이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집중된 전기전자 업종 내에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좀 성과도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주간 5.6%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관련해서 이제 레버리지 ETF도 12%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성과 하위 5개를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 영향에 이제 코스닥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ETF들이 대거 큰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 4월에 중국 내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CATL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CATL 비중이 높았던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ETF도 이 같은 약세를 피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7.3% 주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ETF도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군요. 네. 자, 그리고 이 국내 ETF 한 주간 자금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매매 주체별 개인 살펴보면 한 주간 개인 순매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들의 1,500억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서 개인들의 향후 지수 조정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제 금리 고점 기대감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 두 종에도 총 320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모두 투자자들은 현재 금리에 대한 고점 기대감을 지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순매도 살펴보면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대거 나오면서 이제 관련한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서 1,8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순유출되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 성격 매물 나오면서 관련된 반도체 ETF에서도 한 210억 원 정도 순유출이 발생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ETF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큰 어떤 자금 흐름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규 상장 ETF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죠 23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한 개의 신규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상장한 히어로즈 CD금리 액티브 합성 ETF인데요. 국내 지표금리인 91일물 CD금리에 투자하는 ETF고 이제 국내 증권사들과 이제 수합 계약을 맺고서 그 CD금리 1일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입니다. CD금리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되는 금리인데 최근에 단기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현재는 CD금리가 연 3.8%의 굉장히 높은 금리를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고금리 기조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증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커진 상황이어서 단기간 자금을 보관하려는 파킹 통장 용도의 ETF가 현재 운용사들 사이에서 앞다투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키움 자산운용도 이번에 CD금리 추종 ETF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네, 파킹 통장 용도로 히어로즈 CD 금리 액티브 합성 ETF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초 이후에 사실 국내 증시 살펴보면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테마형 투자 같은 붐이 일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 테마라는 것은 한 업종이나 분야의 큰 성장이 좀 기대가 될 때 관련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주식의 집단군
동시에 투자하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사슬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서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집단을 저희가 가치사슬 아니면 밸류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어떤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어서 현재 같은 시점에선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밸류체인이 형성돼서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려면 보통은 핵심 성장 업종이나 아니면 개별 성장주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인공처럼. 그리고 그 주인공 주변에 조연처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어떤 조연 주식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돋보이는 성장 테마는 아무래도 반도체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상장된 밸류체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밸류체인 ETF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밸류체인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이런 밸류체인에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성장을 했을 때 관련된 그 성장에 대한 수혜에 대한 낙수 효과도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이런 밸류체인에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주식들의 주가가 좀 올라간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이러한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과거에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인공 주식의 주가가 좀 부진할 경우에는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ETF의 성과가 좀 상승하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마형 투자를 할 경우엔 밸류체인 투자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를 비롯한 해외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는 테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같은 향후의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종인데요. 그래서 이들 업종의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밸류체인 기업들과 함께 분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도 좀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인공 주식과 또 조연 주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하면 또 분산 투자가 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이번 주에 이 상황을 봤고 다음 주에는 ETF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 인상 뭐 우려라든지 이런 FOMC도 정해져 있지가 않고 경제 지표도 최근에 많이 발표가 돼서 당분간 시장을 어떤 움직일 만한 재료로는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망은 조금 어렵긴 한데 과거 경험상 돌이켜 보면 미국 연방 정부의 어떤 디폴트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앞으로도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실적에서 최근에 올라갔던 주가에 대한 어떤 정당화가 가능한지 그 실적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확인 심리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TF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한 주간 ETF의 흐름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ETF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웅 부장과 함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